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의 실전 대응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투자 역사나 아니면 현장주의 위주로 전략과 생각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토탈 리턴 스왑이 거래가 앞으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환율 부분에 제가 유럽 국채, 환율, 위에나 동양,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 국펀드의 과거의 노이즈들 이게 어떻게 연동됐을까? 어느 쪽에서 마이너스면 이걸 극복하려고 어디서 플러스의 롱숏을 할 텐데 이제 앞으로 그게 이벤트를 뭘 이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거는 A 나라에다가 A 상품 좋다고 팔게 하고 B 나라 가서 이거 나쁘니까 팔아라 하면서 같이 연결시키면서 비즈니스 툴을 잇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롱숏 전략이지만 또 나쁜 마음으로 보면 이거 뭐지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한번 된통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리턴 스왑이 얼마나 무서운지 투자 역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투자 역사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1997년에 우리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SK증권 유명한 국제부가 세계화 펀드 하나 만들겠다 야부지게 목표를 잡고 SK증권이 200억 출자하고 한남투신 50억, LG금속 50% 해서 총 300억을 자금을 조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프라임 브로커 시스템 아시죠? JP모간이 이 300억을 담보로 5,300만 불을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주는데 조건을 답니다. 달러로 빌려주지 않고 엔화와 바트화 구조로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총 8,650만 불의 다이아몬드 여객펀드 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전량 인도네시아 루피아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자가 무려 20.15%나 줍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신문이 대문짝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화 펀드 1호.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이쪽에 JP모간이 감을 잡은 거예요. 태국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고 이거 자기네들이 10년간 투자해갖고 했는데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구매자를 찾는데 딱 세계화에 우리나라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났나? 태국 바트와 폭락 사태가 나오면서 여기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급락해갖고 환율이 가치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000원이 3,000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원금이 3,650만 불인데 무려 7,590만 불, 90%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것만이면 다행인데 JP모간이 빌려준 5,300만 불이 타 바트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더블 날아갔습니다. 1억 1,000만 불. 그래서 총 1억 8,600만 불이 손실난 겁니다.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300억 투자해갖고 2,600억 날아간 겁니다. 거의 9배 손해보는 거죠. 헐 아닙니까? 이제 SK그룹 난리 났죠.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SK증권이 위험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난리칩니다. 타협이 들어왔어요. 타협이 어떻게 들어왔냐? SK증권한테 유상증자 2천만 주를 내가 액면가보다 20% 높은 비율로 해서 우리나라 돈은 3,200억을 줄 테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타협하자. 그러니까 2,600억 손실 본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오니까 순통이 SK그룹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높은 20%로 인수한 가격을 내가 사줄게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내부자 고발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를 빌려주려고 어떠한 형태냐면 이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을 통해 갖고 자금을 지급할 때 이거에 주식 맡겨내 SK 지주사하고요. 워커힐 주식 고평가시키고 하면서 회계에 약간 부정적인 조작도 했답니다. 이게 법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SK글로벌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SK글로벌이 지금 현재 SK네트워크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께서 구속당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이 2003년도에 나옵니다. 이렇게 SK그룹이 위기당하니까 이때 또 행동주의 펀드로 해갖고 소버린이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시죠? 소버린이 SK 지분 매수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겠다. SK그룹이 회장님은 구속당하고 난리치는데 여기에서 또 주가는 한번 급등하겠죠. M&A 사이클 나오니까. 그리고 SK 소버린은 여기서 1조를 챙기고 나갑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또 역사가 있었냐면 2005년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께서 나오셔갖고 구조조정합니다. 그래서 SK의 행복 날개를 붙입니다. 이게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SK 로고가 바뀝니다. 이게 2005년도입니다. 행복 날개 이렇게 나오면서 또 쪼개고 합치고 합니다. SK그룹을 지지고 볶고 분할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데미지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개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그때 SK CNC입니다. 비상장이었습니다. 이때 2012년 9월 11월에 액면가 200원짜리인 SK CNC를 공모가 3만 원에 1,800만 주 상장을 시킵니다. 이때 이 3만 원이 20몇만 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 지분을 갖고 그때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합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께서 제일 잘한 게 SK CNC 상장해서 지분가치 높여갖고 그걸 담보로 해서 SK를 인수한 거.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SK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SK그룹은 거의 한진그룹이나 금호그룹 같은 그러한 위동성 함정에도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 오늘날의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50분의 1 감자하고 SK 하이닉스가요. 그리고 이때 2,000원과 만 원에서 놀다가 2012년도에 SK 하이닉스가 되면서 이제 3만 원. 근데 IMF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는 7만 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를 마치 이때 사놓고 20년 두고 보면 어떤 투자보다 이만한 수익률이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투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만든 게 토탈 리턴 스왑입니다. A나라 태국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상품 구조로 여기선 팔게 하고 여기서 사게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제가 느낌으로 느껴지는 독일과 유럽의 그 파생 상품의 채권, 중국에서 장치 구조화했던 구조화 채권, 여기에 투자한 은행주 리스크 관리 미리 생각하자. 저는 우리나라 은행주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해외에 특히 MB 정부 때 자원 외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구조화 채권과 또 특수목적회사 연결해서 연계된 기업들 하지 마. 그리고 중국계 대주주가 있는 기업들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연상해서 이번 2, 3, 4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아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조그만 초기 조건이 이렇게 거시적인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SK글로벌 사태 만들고 SK상 이런 상황이 이번에 파생상품 구조화에서 나오는지 채권 쪽에서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시장 여러분들 그동안 1월달 상승하면서 일부 IT에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채권 판 것만큼 주식 산 거예요. 딱 요번에 국고채 판 외국인이 국고채 판 것만큼 주식 샀습니다. 딱 4가지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그런데 제가 또 헤지펀드 전략에는 이벤트 전략,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 있습니다. 이날을 제가 박스를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의심도 해봅니다. 외국계 중에 중국계 헤지펀드 연결된 자본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 자본들은 28일 날 이 MSEM에 연결해서 얼마 정도의 비율이 들어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갤럭시 10과 25일 이벤트라면 그 전에 사서 SK 삼성전자 올렸다가 이 구조 이벤트 전에 노출됐을 때 공격하면 롱숏으로 양방으로 먹는 전략을 지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약간 퍼즐을 맞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를 산대요. 그럼 그것만큼 줄어드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경상수지 흑자 몇 년도 연속 몇십 개월 동안 연속 흑자.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2월달, 3월달이 우리 구정연휴, 3월달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춘절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일자가 줄었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영업 휴일이 너무 많았죠. 그럼 앞당겨서 뺀갖고 12월 달에 경상주가 좀 컸습니다. 근데 1월 달에 급격히 줄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급격하게 마이너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2월, 3월 달에 상당히 뭔가 변화의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공격하는 거 아닌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중심으로 빠집니다. 또 하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Be patient. 이 단어가 언제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빠지면요. 제가 이번 FOMC 스케줄을 봅니다. 만약에 6월 달에요. 금리 인상 한 번 하면요. 금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안 하고 저기 끝에 한 번 정도 하는데 12월 달 예상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또 환율 조작국 얘기하고 환율 갖고 변동성을 주면서 6월이나 9월에 금리 인상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에서 벌써 이상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달러 강세, 그다음에 우리 원화가 약세가고 엔화도 약세가요. 지금 달러 약세되고 위엔화 강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독일 이상해요. 유럽 채권들이 이상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리스크 관리. 지금 이 과정에서 작년 10월 말 대비 이렇게 급등해갖고 바닥에서 따볼 이격이 높은 것들은 실적 확인 반드시 하십시오. 수소차가 됐던 북방주가 됐던 제가 예고한 대로 실적을 4월 달까지 확인해서 이 이격을 주가 올라간 것만큼 간단히 얘기해서 이격 축소가 되는지. 요새 급등하니까 대주주가 매각하거나 또 이렇게 급등하는 거 증자 짱 올라오거나 또 노이즈가 조금 있어도 변동을 줍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해서 실적이라는 화두를 이제는 명심하자. 다음은 제가 바이오나 내수주나 화장품이나 이제 종목의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 느낌도 오늘 시장에서 벌써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2, 3, 4는 급등한 종목들은 실적 확인. 그리고 다음 주도주의 손바뀜이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제가 오늘 토탈 리턴 스왑 같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구조화 상품 채권 투자한 상품이나 기업이나 대주주 연결고리 있는 주식들은 피하자. 이게 오늘 이승조의 TMI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